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였죠. 공식 운동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전부 다. 그리고 남아있는 국회 자리는 빼고 주변 개발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세종을 정치 행정도시로 완성하겠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언론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을 2주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회 세종 이전을 꺼내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계민님 먼저 이거 공약을 꺼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프레임을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이 강하니까 그 정권 심판론을 좀 감추고 희석시켜가지고 네. 좀 판단의 눈길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생뚱맞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대파 가격, 논수산물 가격, 사과 가격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시스템 완전히 뜯어고치고 네. 개량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지원금도 지급을 해가지고 국민 물가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의힘을 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찍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국민들께서 정치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하고 용산의 문제지 네. 지금 국회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네. 정책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프레임 전환이었는데 좀 내용 자체가 아쉬웠다. 다분히 선거용이죠. 그러니까 한강벨트, 금강벨트, 금강이 뭐 벨트로 또 네. 거기도 충청의 스윙보터 지역에서 그쪽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일단 던지고 봤어요. 네.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일단. 네. 근데 하나 나쁜 거는 그럼 부산 낙동강 벨트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오늘 부산일보에 난 기사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났죠? 네, 부산 요 기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소개하고 부산의 금융 중심지 타격 우려 이렇게 놨어요. 네. 그리고 연초에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산업은행 최대한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네. 산업은행은 부산에 보내고 여의도는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네. 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네, 핀트가 그러네요. 잘 안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 부산도 지금 낙동강 벨트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는 약간 부정적 작용이 있을 거고요. 네. 한다면 세종을 의지한 충청권에서는 조금의 긍정적 표심의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네. 지난 대선에 얘기죠. 두 후보가 다 공약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식상하기도 해요. 대신 옮기려면 개헌까지 하고 대통령실도 완전히 옮겨라. 네. 대통령만 혼자 서울에 있으면 뭐해요. 국회랑 다 가는데. 네. 네, 그래서 하려면 다 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또 그건 뭐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하려면 대통령실 옮겨야 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국회랑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더 얘기 안 쳐.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정책 이슈로 전환하려는 프레임이 되려면 네. 야당이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뭔 소리야 반대야 우리는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찬반 논쟁이 막 일으켜져야 언론의 관심도 막 이끌어 내려오고 각 지역의 여러 언론사에서도 뭐 우리가 맞네 틀리네 그러고 주민들도 맞다 틀리다 막 이래 이슈가 확 붙어야 되는데 네. 야당이 그래 빨리 하자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요 시간도 지금 한 4분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 정도만큼은 대파 얘기를 뺐다. 그 정도 효과. 그 정도 4분 대파 얘기 4분 빠진 정도 대파 얘기 빠졌다. 네. 자 이제 다시 대파 얘기하죠. 너무 재밌어.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개헌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회법만 고치면 사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 행정수도 이전할 때 헌재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 때문에 사실은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에 있냐 없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회 본회의가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네. 당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관습헌법에 따라서 수도는 서울에 둔다가 돼 있고 네. 수도의 기능을 하려면 행정, 입법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중추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네. 그럼 본회의가 가면 중추적이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일부 상임위만 옮기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중추적이지 않으니까 옮긴 거거든요. 네. 본회의가 중추적입니다. 물론 다시 헌재에 물어봐서 헌재가 다른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또 변했으니까 한 20년 지났으니까. 네. 근데 과거 헌재 판단으로 본다면 개헌을 하는 게 깔끔하죠.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국회만 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지금 꾸민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깝지만 같이 갈 거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 개헌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헌재에다가 헌법 재판을 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부터 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비한 입법적인 법률적인 사항은 미리 국회에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맞아요. 네. 헌재 간에만에 이것부터가 그냥 김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국회가 세종시 가는 게 반대예요. 상임위 지금 7개 뭐 31년도까지 가기로 했다는데 세종시 이전 반대하세요? 반대요, 저는. 네. 그러니까 행정부처럼 그냥 부서 전체가 다 이동하고 이전하는 거는 맞는데 네. 예산정책처는 내려가고 상임위 7개도 내려가고 본회의장은 여기다 두고 막 이런 것들은 정말 국회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싹 다 내려가는 거죠. 상임위가 싹 다 내려가는 건요. 네. 그 못하러 그러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요? 행정도시잖아요, 세종시가. 네. 그러니까 국토균형 발전 면에 있어서도 서울에는 뭐 국회 정도는 좀 내버려 두는 게 어떠냐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상임위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회의 넘겨야 되잖아요. 본회의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저 KTX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본회의 시간 좀 뒤로 미뤄요. 얼마나 이게 참. 네. 그리고 다시 야 이거 본회의에서 이 법안 이거 수정하래. 그럼 다시 상임위로 넘기잖아요. 잠깐만 세종시 가서 회의하고 다시 올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확실히 법사위는 본회의 하는 데를 같이 써야 되겠다. 같이 써야 되죠. 제가 세종시에 한 8개월 있었어요. 네. 세종시가 2012년에 왜요? 처음 행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자원해서 다른 분 다 기자들이 거기 허허벌판에 왜 가냐 다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자원을 했죠. 그러셨군요. 네. 기재부 출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경제부 그냥 기자였는데 네. 남들은 안 간다길래 제가 갔어요. 네. 가면 좋잖아요. 어차피 집에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아내가 돈 나는데 거기 있으면 주말 부부하고 네. 어쨌든 네. 그러고 혼나실 가서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 제가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 서로 이해하는 처지여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가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했는데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네. 공무원들이 다 국회 왔다 갔다 하고 바빠요. 길에. 저는 그래서 갈 거면 다 가라. 근데 저는 애초에 세종이나 이쪽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옮길 거면 대학을 다 옮겨서. 네. 일단 대학이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다들 서울로만 올라오잖아요. 네. 대학을 중부권으로 대규모 대학 타운을 만들고 연구 중심으로 할 수 있고 물론 그럴 경우 이제 대학생들의 알바자리가 좀 부족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네. 장학금 많이 주고 대학 정말 제대로 만들고 쫙 옮기고 서울에는 뭐 대학 한두 개만 남겨놓고 다 가는 네. 그런 게 원래는 전 맞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네. 일단 행정부처가 갔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다 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봐요. 사법부요. 네, 그냥 헌재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네. 그냥 거기서 재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국회 같은 경우에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복잡하고 많은 힘든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수도를 옮길 거면 진짜 대통령실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다 내려가야죠. 하는 게 맞지. 뭐 누가 보니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다. 그리고 미국도 뭐 뉴욕, 워싱턴 이렇게 금융도시, 경제도시, 그다음에 뭐 정치, 수도 뭐 이게 다르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이게 너무 행정의 비효율 이런 것들을 너무 강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굳이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총선 2주 앞두고 이거를 이제 공약을 딱 내놨더니 일단 뭐 야권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할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 이거는 국민 기망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이 공약이 선거 판세를 변화시키기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영등포, 마포, 용산, 양천, 세종 이런 데 표심을 자극할 수가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네. 와닿지가 않는 거죠. 현실감이 없는 것이고 좀 먼 훗날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마트에 가서 우리 대파 사면 우와 대파 가격 우와 물가 너무 올랐어. 이거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저런 정책 공약 내세우는 건 좋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늘 농수산물 뭐 가락동 간 것처럼 네. 진작 물가 민생 안정 대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좀 안타까워요. 저는. 약간은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했었대요? 네, 아, 했었다고 이것도 미리 하더라고요. 준비돼 있는 준비를 모양이었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누가 한 걸로 알고 있다. 정확히 하면 김경일 비대위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급조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금융중심지 국회가 이전한 자리에 만들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뉴욕 같은. 그리고 또 시민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네. 되게 국회 네.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초대 국회 딱 모양은 어쨌든 좀 뭔가 웅장해 보이잖아요. 네. 이거를 보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국회를 옮겨서 그걸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오히려. 아시겠지만 분산돼서. 국회 여의도에 서여도에 있는 땅이 아주 넓은 대규모 그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만평이에요? 아니요, 훨씬 더 됩니다. 10만 평인가 돼요. 꽤 돼요. 아, 10만 명. 네. 근데 본회의장이 만 평인가요? 네. 그러면? 근데 거기서 국회 본회의장 생각해 보면 우리 첫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시민 문화 공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잔디밭 넓고 공원도 한쪽에 있는 거 그거 없을 수 없잖아요. 네. 맞추는 어디다 짓습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근데 주변에 이제 고도 제한을 풀면서 주변에 짓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네. 지금 고도 제한 그냥 풀어도 돼요. 네. 국회에 있어도 그렇죠. 그냥 풀면 되는데. 아니 대통령실 옆에도 엄청난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국회라고 뭘 거기서 빌딩을 못 져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이전 그거보다 KBS 있잖아요. 네. 본관하고 별관. 거기를 개발하면 아주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 거기가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KBS를 세종시로. 네. KBS 세종시로 새로운 논점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대 증원 문제도 사실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한동훈 위원장이 짜잔 하고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가 되게 강경한 태도였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의사들 만나고 난 다음부터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 사직서 계속 줄줄이 내고 있고 뭔가 이렇게 상황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야권에서는 이거 약속대련 이탄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 띄워주려고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이 규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부는 물론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의사들도 상당 부분은 2,000명 말이 돼? 이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유연하게 처리해라라고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걸 건드리지 않고는 유연할 수가 없어요. 2,000명 그렇죠. 숫자를.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2,000명은 네.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입학 정원에 반영이 돼서 확정됐기 때문에 네. 수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싸워서 이 사람들이 싸우느라고 징계받는 건데 유연한 처리가 그 징계는 내가 잘 해줄게. 이게 뭐예요? 숫자는 안 이거는 돼. 상당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이 징계를 그렇게 이 면허 정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별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마치 대화에 나선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게 단초가 돼서 규모까지 간다면 얘기가 될 텐데 네. 거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건 아니고 그건 뭐 대화하겠다는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지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아니 뭐 근데 의사 숫자 같은 경우에도 뭐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 숫자 자체를 논의하는 걸 열어놨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실을 설득해가지고 네. 좋아. 그럼 저 정원 문제까지 해가지고 정권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봐.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거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어떨까요? 막 이런 식이잖아요. 네.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좀 봐요. 아, 그래요? 중재자 역할을 하면 적극적으로 의사분들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전공의들도 만나고 교수 만나고 막 이러한 액션이 필요한데 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아, 선거운동 하느라.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쨌든 2,000명? 안 돼. 이건 마지노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유경준 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네. 의사 정원 문제 사전투표일 전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했거든요.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2,0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네. 기자들이 묻자
의제를 배제하면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한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그걸로 끝이잖아, 근데. 그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이거는 하고 그걸 그냥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누군가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고 정무수석이랑 얘기를 하든지 쭉 얘기를 하면서 뭔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손편지 쓰는 사이예요. 해장국 너무 맛있어요. 짬뽕탕도 국물이 되게 맛있네. 국물 맛있죠? 해장국에 소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기 딴 데서 정육점에 사가지고 좀 써놔놓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해장국하고 짬뽕탕 시켜도 돼요. 맛있습니다, 아주. 그럼 너무 대놓고 광고티나 아니, 뭐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해야죠, 뭐. 맛있는데, 진짜? 그냥 보여줘야지. 어우,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야 돼.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바로 저 해장국 주문하시려고요? 주문하겠습니다. 오, 목 뒤에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너무 여기 와서 맛있게 먹지 말라고. 왜요, 왜? 못 먹고 다니는 사람 같다. 근데 진짜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저 커다란 바로 장점이- 주문했습니다. 주문 완료. 오, 주문 완료. 이거 맛있다.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책임지는 통영 굴짬뽕탕과 통영 굴 해장국.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쭉 얘기를 하면서 뭔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손편지 쓰는 사이예요. 손편지. 죄가 없어. 전화하면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큰맘 먹고 손편지 쓰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도 소포가 갔다가 다시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긴박한 소통이 더 때에 많은다. 네. 본인들이 그냥 요런 저는 입장입니다라고 언론에만 대고 얘기를 해요. 네. 대통령실도 공지를 언론에 합니다. 네. 둘이 얘기가 안 해요. 언론을 통해 서로의 얘기를 확인하는군요. 예전에 이종석 네. 대사 문제가 생겼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뭐 갸웃하다가 둘째 날 정도에 이종석 대사가 어쨌든 귀국해서 있는 게 바람직하다. 네.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하시오. 부적절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바로 그때 대통령실이 문건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지사항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호주 대사가 가 있는데 귀국해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둘이 언론 대고 얘기합니까? 서로 통화하면 되는데. 네. 네. 둘이 내외예요? 그냥 통화하고 네. 정무수석한테 얘기하고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둘이 대통령실 일해주세요. 그건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대통령실에서 매우 부적절 언론 공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부터가 비정상이에요. 네. 그럼 결국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또 그럼요. 보시는 지속되고 거군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거든요. 거죠. 빨리 해결돼야죠, 사실. 이거를 민주당에서도 좀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에서도 좀 이 문제는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국민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네.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의대 증원 문제는 증원에서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가겠지만 고집스럽게 끌고 간다면 더구나 2,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갑자기 갑툭튀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단계적으로 줄이자면 나중에 역풍 불 거다. 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정부는 누구랑 쌈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해결하는 과정에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윽박질렀다가 나중에 얼러서 해결할 것이다. 네. 그러면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가나? 맞아. 너무 길어지니까. 네. 대통령실이 너무 완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 1,000명 정도 해서 조금씩 늘렸다가 10년 동안 해서 다시 1,000명대로 줄이는 그런. 아니 그거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무책임하게 숫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네.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현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의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 좋은 부적절한 지적이에요. 것 같고요. 받아들일게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이거는 어쨌든 내가 정부가 경솔했어. 빨리 풀어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총선 전에는 아마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세요?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풀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네, 너무 네.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그마한 가능성 20에서 30% 정도는 그런 것들을 풀고 얘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숫자를 아까 내가 생각하는 숫자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 네. 대신 2,000명 확 5년 동안 늘렸다가 다시 빼는 게 얼마나 부적절하냐면
집기들 뭐 시설들 뭐 이런 거. 네. 그거 중고마트 가서 팝니까?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건물도 지금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건물도 지었다 그러면 다시 그거 뭘로 쓸 겁니까? 그거 다른 걸로 쓸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과격하고 거칠고 폭력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거용이든 아니든 빨리 선거 전에 하루 빨리라도 이제 타결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